이번 시간에는 빅데이터 분석, 통계, 인공지능 이것들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어떤 이유에서 나타나게 됐는지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시면은 세상을 볼 때 좀 더 편해지실 거예요. 결국 그 공학이라는 게 돈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평가하고 어떤 것을 나눌 때 실제로 수많은 돈을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투표 선거 한번 해볼게요. A 후보하고 B 후보 중에 누가 우승할지를 이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럴 때는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다 조사해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돈이 많이 들잖아요. 한 사람당 대가로 10,000원씩만 줘도 얼마며? 5천만이면 5천억인가요? 5천억을 줬어야 되죠. 당연히 시간도 많이 들죠. 시간이 돈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통계라는 개념이 발전하게 됩니다. 통계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한 50명 혹은 한 200명 혹은 한 1000명 정도 조사해 가지고요. 이 전체를 추정을 하는 겁니다. 바로 5%의 어떤 유의 수준, 즉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요. 예를 들어 1000명이었으면은 한 사람당 10,000원씩만 들어 1,000,000원이잖아요. 5천억 쓸 바에 1,000,000원 쓰고 5% 틀릴 가능성 하면은 굉장히 남는 장사죠. 그래서 통계가 발전하게 됩니다. 실제로 모든 케이스를 다 해볼 수가 없거든요. 또 다른 예를 한번 해볼게요. 투표 말고요. 우리 그 자동차 한번 해볼게요. 자동차 개발하고 안정성 검사하잖아요. 들이박는 거. 자동차 100대 만들었는데 안전한지 확인하려면 100대 다 부딪혀 봐야겠죠. 그럼 못 팔아요. 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돈은 얼마나 깨질 거면. 그러면 이제 한 2대, 3대 이렇게 2%, 3% 차만 부시고 전체를 추정하는 겁니다. 돈이 엄청 절약이 되겠죠. 아니 그러면은 그 틀릴 가능성 5%는 어떻게 해요? 그건 뭐 나중에 소송이 걸려도 그게 남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통계라는 개념이 그래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계 시대였습니다. 통계의 시대였어요. 거의 1970년, 80년대까지도. 뭐 사실 요새도 그렇긴 한데요. 근데 이제 슬슬 변수가 하나 나타납니다. 그동안 통계를 통해서 5% 유의 수준으로 했는데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데이터들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데이터들이. 측정했을 때부터 뭐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뭐 통계청이 처음 생길 때부터, 기상청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소방서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뭐 선거를 시작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데이터가 계속 쌓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쯤 되면은 데이터가 몇 백만 개, 막 이렇게 숫자가 너무나 많아집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이걸 전체 데이터라고 봐도 됩니다. 그렇겠죠? 왜냐면 그 이상 데이터가 없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1000명 조사해 갖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반박이 당연히 들어오겠지만, A 후보, B 후보 있을 때, 야, 내 주변에 다 A 뽑던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이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요, 실제로 한 어느 도시 하나가 다 그 후보를 지지한다면 그 주장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래서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아주 무적입니다. 왜요? 정답을 알고 있잖아요. 뭐 분석 기법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뭐 통계에서 쓰는 뭐 t-테스트, 아노바 이런 게 이제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아니 몇만 명이 그거 하겠다는데, 몇십만 명이 그걸 했다는데, 아니면 인류가 기록하기 시작할 때부터 다 기록을 했다는데 어떻게 이걸 이기겠어요? 그렇죠? 이러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같은 걸로 하면은 정답이 되게 명확해요.
실제로 특히 정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쌓여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게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불이 잘 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통계 갖고 이제 한 지역별로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똑똑한 수학자나 화재 전문가가 와서 이 지역에서 이런 뭐 타는 것도 많고 바람도 이렇게 불어서 여기가 불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세요. 아니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진 이후로 이 지역에서 제일 불 많이 났다니까요.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거기가 정말 불이 안 나야 되는 지역인데도 불이 났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마치 정답지를 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답지가 그렇게 나왔다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이 뜨는 겁니다. 그래서 큰 어떤 테크닉이 필요한 건 아닌데 이제 데이터를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많은 데이터를 돌릴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돈이 되는 시대가 된 거고, 또 이런 많은 데이터는요, 이게 좀 그 언어 같은 것도 이제 그런 데이터를 잘 다뤄야 돼요. 왜냐면 막 거기서 놓친 데이터 한두 개 있으면 100개 있을 때 눈으로 대충 봐서 때우면 되는데, 이때는 이런 거는 10만 개 막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눈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코딩 실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새 빅데이터 분석이 뜨는 거예요. 뭐 이건 반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가 더 나옵니다. 원래 빅데이터 분석하고 이제 이렇게 발전 방향은 병렬적으로 가고 있었어요. 이제 인공지능도 따로 발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본질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진짜 인간처럼 사유하는 걸 만들어 보고자 하는 본능적인 어떤 인간의 니즈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로봇 만들어 보고 싶고 이런 것도 다 결국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게임을 하는 것도 결국엔 약간 인간이 내가 인간을 또 만들어 본다고 이런 그런 어떤 니즈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나눈 이유를 그동안. 근데 그 이유가 우리가 모르는 이유. 그런 거를 좀 알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고백하다 차이면은 가장 답답한 얘기가 그런 거죠. 이제 남자로 안 느껴진다. 도대체 남자로 느껴진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유로 하면은 뭐 잘생긴 얼굴, 뭐 똑똑한 머리, 매너 이런 걸 이렇게 우리가 아는 이유인데, 그런 게 착 조합이 되든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제3의 변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말로는 표현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호감이 왔다 갔다, 또 남자로 보였다 안 보였다 이런 걸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말로 어떤 거를 평가하는 순간 우리는 거기 사유에 갇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매력 뭐 이런 단어를 알 때는 이런 걸 또 알고 싶은 거예요. 또 빠른 처리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통계 그 데이터에서 정리해가지고 t-테스트 돌려가지고 이건 이거보다 유의미성이 이렇게 되니까 이거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시간 없다는 거예요. 진짜 인간처럼 들어오면 바로 팍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마지막 융통성. 이게 참 기계하고 다른 건데, 기계는 A 아니면 B입니다. 명확합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에겐 융통성이라는 게 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남자 여자 구분하는 알고리즘이 있다고 해보세요. 컴퓨터 같은 if문 쓰면요, 머리 길면 여자, 머리 짧은 남자 이렇게 구분하는 알고리즘을 짤 수 있겠죠. 이렇지 않잖아요. 여자분들이 머리 짧을 수 있고 남자분이 머리 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짤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융통성하고 이유는 조금 연관이 돼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뜨게 됩니다. 결국 처음에 말했던 돈하고도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통계가 돈을 아끼려고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들이 돈이 됐지만 얘도 돈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이미 데이터가 쌓였으니까 막 계산하고 이럴 필요 없잖아요. 똑똑한 사람 고용할 필요 없겠죠. 그냥 있는 거 갖다 쓰면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돈이 관련됩니다. 인간이 생각해야 되는 거. 이런 브랜드가 뜰 것 같아요. 이런 게 잘 나갈 겁니다. 이런 얘기를 다 집어치우고요. 얘가 알아서 다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또 빨라요.
기본적으로 빨라야죠. 빨라야지 돈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이유를 찾아내면 다른 경쟁업체랑도 이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빅데이터하고 도대체 인공지능하고 어떤 연관이 있냐? 실제로 이게 서로 영향을 안 주고 받았을 수는 없어요. 당연히 데이터가 쌓이면서 인공지능도 이렇게 막 적용해보고 이러면서 여러 분야를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도와줬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강력하게 요새 영향을 끼치는 게 이 빅데이터를 갖고 인공지능을 다룰 경우 성능이 매우 좋아집니다. 특히 딥러닝, 인공지능 기법 중에 하나인 딥러닝 기법은 과거에 너무나 낮은 정확도로 사장이 돼버렸어요. 죽어버린 기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데이터 수가 많아지는 상태에서는요,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보이게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알파고 같은 것도 한두 개 케이스 대국한 거 한두 개로 안 됐습니다. 56만 개인가 썼다고 하죠. 그렇게 데이터가 많아지면 성능이 겁나 좋아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인공지능, 특히 이 딥러닝 기법에서 사용하는 인공신경망이요. 우리가 어떤 신경이 하나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아메바 같은 존재잖아요. 근데 이게 데이터가 수많이 있으면 마치 사람 머리 같이 됩니다. 막 이런 거 막 복잡한 거 많이 보셨죠? 복잡한 거.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이게 뭐지? 싶은데 그 결론을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새 막 신약 개발 뭐 이런 거 할 때도 이런 걸 쓰는 게 인간이 이거 도저히 다 해볼 수가 없거든요. 일일이 다 이 성분 넣었다 이 성분 넣었다 원인이 이렇게 밝히는 게 없라 얘가 그냥 지가 막 하다 보니까 찾아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쓰게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뭔가를 찾게 됩니다. 당연히 이거 뭐 딥러닝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인공지능 기법, 그 하부에 있는 머신러닝 기법도 다 데이터 많아지면 성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기사에서 머신러닝 같은 문제가 상당수 차지하는 게 머신러닝 인공지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포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통계, 그다음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 세 가지가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한번 알아두시면은 이후에 공부하실 때도 많이 편해지실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